안녕하세요, 김재화입니다. 모처럼 카메라 앞에 여러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꼰대예요. 근데 꼰대라는 말이 저부터 지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순한 말이랄까요? 그래서 아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비전은 아재 TV가 되겠습니다. 진행자는 저 김재화입니다. 자, 아재가, 다시 말해서 꼰대가 좀 사회에서 뭔가 멸시당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의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인지, 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멸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요, 딱 어떤 정의가 내려지냐면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유명한 영국의 BBC 방송에서 KKONDAE 꼰대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과거만 너무 미화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과 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위주로 따라오라고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걸 주요 뉴스에까지 다뤘으니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한국의 꼰대가 그러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라떼 is horse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 라떼 is horse가 뭡니까? 라떼가 이태리어로 우유라는 뜻입니다. 왜? 라떼 우유, 라떼 커피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럼 horse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유가 말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라떼는 그냥 라떼, 예전에 그 시기, 그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막 풀어놓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래서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받는 줄 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은 옛날에 말이었으면 지금은 뭐 개나 소예요? 이런 식으로 속으로 직접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의로, 내 경험의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크게 엄청난 어려운 말을 쓰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만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잘 들어보고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한번 따라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말이, 젊은 사람들은 최근에 말을 쓰니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꼰대들은 또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준말이라든지 줄임말, 또는 좀 다소 은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 아주 쉬운 거라도 한두 개씩 좀 배워가지고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허리띠요, 이거 영어로 벨트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꼰대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꼭 혁대라고 불러요. 혁대. 그럼 젊은 친구들이 혁대가 뭐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이 말은 못 알아듣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광고를 보잖아요. CM이나 CF. 이걸 딱 보면서 그냥 그 광고가 괜찮구나, 야, 광고를 잘 만들었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다소 꼰대들은 야, 그 선전 잘하네. 글쎄요, 선전이라는 말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의 안 쓰죠.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학교라는 것이 일제식 한자어 순전한 일본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제정된 초등학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국민학교라고 그러고,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좀 줄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전화할 때 얘기인데요. 전화해서 꼰대가 여실히 드러난답니다. 전철 같은 데서 벨소리 좀 꺼두세요. 그래도 진동으로 얼마든지 전화 걸려오는 거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크게 켜놔요? 그리고 그 벨소리도 보면은 막 이상한 노래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켜놓으니까 더욱더 시끄럽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전철 안에서 통화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우리한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급적 내려서 통화를 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어폰을 낀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다소 이렇게 가리고 하면은 그런 탈이 없습니다. 거기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칸에 하는 소리가 저쪽 다른 칸에까지 들리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쳐대고, 거기다 또 화가 나면은 마구 막 상소리까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좀 줄이자는 것이죠. 그럼 명백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예의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꼰대들은 희생만 하라는 거냐, 그렇게 알아듣기 쉬운데요. 우리 꼰대들이 좀 서럽게 당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힘없는 아버지 많죠. 뭐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밤중에, 이제 외국이니까 미국이라 하면은 거기는 이제 한낮이겠죠.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네, 우리 집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 제가 무슨 특별히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바꿔줄까? 왜냐면은 전화 오면은 그냥 엄마하고만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 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할 학자금도 대주고 내 공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그 감사의 뜻을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했나? 말씀을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큰맘 먹고 아버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야야, 엄마한테 얘기해. 왜냐면 아들은 늘 전화해가지고 바로 엄마를 바꾸라 그러던가 아예 집 전화는 엄마가 받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뭐 나하고 그 아버지하고 단 한 번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사고 쳤니? 돈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아닌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긴히 꼭 뭔가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늘 나한테 돈 주는 기계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한없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인마, 너 낮술 먹었니?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를 한 저도 다소 웃프네요. 웃음이 나오지만 슬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가요, 앞으로 이 꼰대의 어떤 성향, 꼰대가 표현하는 방식,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옳은 것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하거나 논쟁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의 뜻을 보여줘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들이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곰팡이가 나도록 캐캐묵은 옛 생각들은 좀 다소 버리는 그런 좀 멋진 꼰대가 멋지지는 않겠죠. 멋진 아재가 한번 돼보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젊은 사람이 보셨더라도, 나이 드신 꼰대가 보셨더라도 이 제
이렇게 외쳐드는 얘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